재건축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근데 막상 누가 재건축 들어간대. 이러면 뭔가 돈 되는 말 같긴 한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걸 진짜 쉽게 설명해 볼게. 재건축은 한마디로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로 다시 짓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래된 놀이터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랑 비슷해. 미끄럼틀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놀이터 자체를 싹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망치 들고 바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집주인도 많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도 많거든. 그래서 재건축은 낡은 내푸수자 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줄넘기처럼 한 단계씩 통과해야 하는 게임이야. 이제 순서대로 진짜 쉽게 가볼게. 첫 번째는 이 집 진짜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어야 하나? 를 확인하는 단계야. 이걸 보통 안전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아파트 건강검진이야. 사람도 건강검진 받아보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치료하거나 수술하잖아. 아파트도 비슷해. 겉만 낡아 보인다고 바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설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살기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야. 예전에는 이 단계가 재건축의 첫 번째 큰 문턱으로 여겨졌고 최근에는 정부가 이 문턱을 낮추고 초기 절차를 좀 더 빨리 가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어.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2단계는 짧으면 몇 달, 길면 더 늘어질 수 있어. 왜냐면 진단 결과를 두고 주민들 생각이 갈리기도 하고 행정 절차가 더해지기도 하거든. 쉽게 말하면 놀이터가 낡았는지 검사하는 시간이야. 두 번째는 여기를 진짜 재건축 구역으로 할지 정하는 단계야. 이게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집 한 동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디에 키를 낼지, 건물은 얼마나 높게 지을지, 몇 세대가 들어올지, 주차장은 어떻게 할지, 공원은 넣을지 이런 도시 계획을 짜는 거야. 비유하면 유치원에서 교실 책상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교실 전체를 새로 꾸미는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야.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새 아파트 짓자만으로는 안 되고 주변 도로, 학교, 기반 시설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이야. 시간은 보통 꽤 오래 걸리는 편이야. 짧게 끝나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주민 의견, 지자체 검토, 계획 수정이 반복되면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해. 여기서 많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빨리 짓자 하고 누군가는 층수도 높여야 하고 누군가는 우리 동은 빼면 안 된다 하고 생각이 다 달라서 설계도를 한 번에 못 끝내는 거야. 세 번째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단계야. 이건 쉽게 말하면 재건축 준비반이야. 하계회를 하려면 아무나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 재건축도 그래. 주민들 대표처럼 앞에서 일정을 잡고 전문가를 뽑고 자료를 준비하는 팀이 필요해. 그 팀이 추진위원회야. 아직 정식 조합은 아니고 조합을 만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예비팀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최근 제도 개편 방향에는 이 초기 준비를 더 앞당기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시간은 몇 달에서 1년 안팎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주민 동의가 잘 모이면 빨라지고 반대가 많으면 느려져. 쉽게 말하면 운동회 하기 전에 반장단 뽑는 시간이야. 네 번째는 조합 설립인가야. 2단계부터 진짜 본게임 느낌이 나. 조합은 재건축을 실제로 끌고 가는 공식팀이야. 쉽게 말하면 반모임이 아니라 진짜 학생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돈 문제, 시공사 문제, 설계 문제 이런 걸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 동의야. 재건축은 결국 그 아파트 주인들이 같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한 동의가 없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 그래서 2단계에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누군가는 빨리 새집 가고 싶고 누군가는 분담금이 무서워서 싫고 누군가는 이사 가기 싫고 누군가는 그냥 지금 집값만 오르길 바라기도 하거든. 시간도 여기서 많이 걸려. 동의서 모으는데 오래 걸리고 갈등이 생기면 더 늦어져. 쉽게 말하면 같이 놀이터를 새로 만들자에 친구들 사인을 받는 단계야. 다섯 번째는 시공사를 뽑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야. 이건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떻게 지을 건지를 진짜로 확정하는 단계야. 시공사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건물을 지을 회사야. 유명 건설사가 들어오느냐, 설계가 얼마나 좋으냐, 공사비는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게 여기서 중요해져.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좋아, 이제 이 계획대로 실제 사업해도 된다 하고 허락받는 과정이야. 비유하면 그림만 그려둔 놀이터 설계도를 들고 이대로 공사 시작해도 되죠? 하고 도장을 받는 거야.
2단계에서는 건축심의 각종 검토, 작은 계획, 설계 내용 같은 게 맞물려서 생각보다 복잡해. 그래서 몇 달 만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1년 넘게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특히 공사비가 오르거나 설계 변경이 많아지면 여기서도 시간이 늘어져. 6번째는 관리처 분계획인가요? 여기가 진짜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쉽게 바꾸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지 정하는 단계야. 재건축 끝나고 나면 예전 집주인들이 새 아파트를 어떻게 배정받는지, 추가로 돈을 얼마나 내는지, 일반 분양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정해야 하거든. 쉽게 말하면 피자 나눠 먹는 규칙을 정하는 거야. 누구는 큰 조각 받고, 누구는 작은 조각 받고, 누구는 돈을 더 내고, 누구는 정산을 받는 식으로. 기준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분쟁이 정말 많이 나. 사람들이 재건축에서 제일 예민해지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야. 왜냐면 나는 얼마 내야 하지? 나는 몇 평 받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야. 법적으로도 관리처 분계획은 공람, 검증,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분양 자격 등 사전 검증과 관리처 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 시간은 보통 몇 달에서 1년 안팎까지도 볼 수 있어. 왜냐면 돈 이야기가 들어가면 갈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새 놀이터 완성 후에 누가 그네를 쓰고 누가 미끄럼틀 가까운 자리를 쓰는지 정하는 시간이야. 7번째는 이주와 철거야.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건물을 부수는 단계야. 여기 오면 재건축이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근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이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 문제도 있고 이주비 문제도 있고 마지막까지 안 나가는 집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철거 전에 이주가 먼저 잘 끝나야 해. 비유하면 교실 리모델링 하려면 애들이 먼저 짐 챙겨서 다 나가야 하잖아. 아직 안 나간 친구가 있는데 벽부터 부술 수는 없는 거야. 이주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길면 더 오래가. 그리고 이주가 끝나야 철거가 가능해. 정부 자료도 절차를 관리처분인가 뒤에 이주 철거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어. 8번째는 착공이야. 이제 진짜 공사 시작이야. 포클레인이 들어오고 지하를 파고 뼈대를 세우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 사람들이 보통 재건축한다고 하면 이 장면을 떠올리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가 이미 엄청 긴 시간이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재건축은 시험지가 아니라 시험 보기 전 준비 과정이 훨씬 긴 게임이야.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년은 잡아야 해. 큰 단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도 원자재 가격, 공사비, 금리, 분양시장 분위기 같은 변수들이 계속 영향을 줘. 그래서 재건축은 허가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공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흔들릴 수 있어. 9번째는 준공과 입주야. 드디어 새 아파트가 완성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낡은 놀이터를 치우고 새 놀이터가 반짝반짝 완성된 순간이야. 여기서 집주인들은 새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입주하게 돼. 근데 끝난 것 같아도 청산 같은 마무리 작업이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건축은 건물만 짓는 일이 아니라 처음 계획부터 마지막 정산까지 가는 엄청 긴 프로젝트인 거야.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재건축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데? 이건 단지마다 너무 달라서 딱 몇 년이라고 잘라 말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어. 다만 정부가 과거 자료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3년이 걸리는 구조를 예로 든 적이 있고 그래서 최근 정책들도 절차를 줄여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빠르면 엄청 빠른 곳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체감으로는 몇 년짜리가 아니라 아주 긴 프로젝트라고 보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답은 간단해.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돈, 법, 행정, 이사, 분양, 공사 이게 전부 한꺼번에 얽혀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레고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레고 도시 전체를 다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재건축에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재건축은 낡았다만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중간중간 주민 동의와 행정 인가가 계속 필요해. 세 번째, 제일 오래 걸리는 건 공사보다도 오히려 그 전 단계일 때가 많아. 네 번째, 돈 이야기가 나오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갈등이 커지기 쉬워. 다섯 번째, 뉴스에 재건축 추진이라고 나와도 내일 당장 철거되는 건 절대 아니야. 이걸 꼭 기억해야 해. 마지막으로 진짜 쉽게 한 줄로 정리해볼게.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오래된 집을 새로 짓기 위해 주민들이 같이 동의하고 정부 허가를 받고 돈 계산하고 이사하고 철거하고 몇 년 동안 버티는 긴 프로젝트인 거야. 오늘 내용 한 줄 요약은 이거야.
재건축은 집 새로 짓는 공사가 아니라 동네 전체가 참여하는 초장기 단체 프로젝트야. 이걸 이해하면 이제 뉴스에서 안전진단 통과,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런 말이 나와도 대충 어디쯤 왔는지 감이 잡히게 될 거야. 다음에는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뭐가 다른지 이것도 진짜 헷갈리지 않게 쉽게 알려줄게. 지금까지 채테크 유치원이었어.